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8월 29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좀 계속 안타까워요. 계속 종목군별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고 섹터별로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임 자체가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종목군들이 어제 자동차가 올라갔다 해서 자동차를 따라가며 오늘 음봉 나오고, 전혀 관심 없는데 두지 않았던 섹터는 오늘 갑자기 툭 치고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순환매 장세 부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매매 원칙 부분들은 쉽게 얘기를 드리면, 안 움직이는 종목군들 미리 가서 기다리는 전략이에요. 아니면 기존의 보유 물량들, 지금 대형주든 중형주든 특히 대형주 라인 부분들은 6개월 7개월 동안 2018년도 상반기 내내 흔들렸던 변동성에 의한 걸로 고통받으실 수 있지만 지금 매도하는 장세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이번 주가 오늘 수요일입니다. 월화수 3일 동안 개인들의 매도, 코스닥 매도, 코스피 쪽 매도가 거의 6천억에 나왔어요. 오늘도 장중에 장 마감까지 해서 21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3일 동안 계속 20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왔죠. 6월 14일부터 신용불량이 거의 1조 6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고, 하락에 따라서 신용불량을 털릴 만큼 털렸고 강탈당했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오니까 이제 불안심리로 알아서 또 매도 부분들 하고, 지금 러프하게 이 금액만 두 가지를 합하더라도 2조 2천억 가까운 돼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각 개인마다 보유 물량이나 보유 수량이나 투자 금액 부분 다 틀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전체 파이로 봤을 때 개인들의 피 같은 2조 다 털렸어요. 털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놔요. 안타까워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다른 방송과 틀리게 계속 저는 강조를 드리죠. 설령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의 주 목적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뷰,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설령 틀릴지언정 그 시점에서 제가 왜 이런 생각 부분들 하고 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감없이 얘기를 드려야 되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송하고는 좀 차별화를 두고 싶어요. 왜? 제가 생각하는 뷰를 그대로 코멘트를 좀 드릴까요? 계속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매도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그대로 들고 계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 변동사항이 없어요. 시장을 억눌렀던 여러가지 요건들 8개월 동안 억누르다 보니까 이제 이 무게 자체를 견딜 힘 자체도 없다는 거, 아니, 견딜 힘 자체도 없죠. 근데 그 억누름 자체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풀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풀리고 있으면서 풀리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움직이고 전기전자, 그 다음에 철강, 건설, 그 다음에 기계, 제약, 계속 순환매 부분들 도는 게 이게 지금 장세형 특징이에요. 지수는 별로 그렇게 안 움직이죠. 근데 종목군별로 보면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어제는 자동차 섹터가 한 7에서 10%의 급등폭을 보였다면 오늘 동국제강은 장중에 21%가 급등이 나왔어요. 장중에 종가상으로 한 15% 전후로 끝났습니다만은 동국제강이라는 종목 철강 섹터인데 이 종목이 20% 이상 급등의 의미 부분들, 여러분들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간을 생각나지 않습니다만은 조선업종은 급등 A주시하고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얘기를 마감 브리핑에서 상당히 강조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조선업종의 급등, 그 다음에 성과 상승, 그 다음에 이제 BDI, 물가가 무역전쟁이 시끄럽다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언론에서 뉴스에서 어떤 플로우도 나오든 말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심이에요. 그 각자 가지고 가야 될 중심이에요. 남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저는 그래서 이 방송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뷰대로 틀릴지언정 맞을 수도 있겠죠. 맞을 확률이 더 높았으니까. 하지만 계속 과감없이 얘기를 드릴 거예요. 조선업종의 상승,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급등 나왔을 때 제가 마감 부분에서 입수했어요. 이거 상당하게 중요한 의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성과 상승도 마찬가지고 역으로 생각해서 심플하게 봤을 때 무역 분쟁, 무역 논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프레스 상방 1년 내내 받았던 거의 1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받았던 프레스가 무역이 디플레이션 되고 무역이 무너질 거다, 경제가 우리 한국 경제가 무너질 거다는 불안 심리가 자극이 돼서
그 다음에 신용으로 털리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도 그 불안 심리로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조선업종에서는 수주가 나오고 성과가 상승하고 물류 부분들이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물류가 확장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부분들 증가하고 있고 어제 오늘 모닝브리핑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18년 만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최고치가 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시장의 매크로라든지 경제지표 부분은 따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언론에서는 계속 우리나라 경제가 박살나는 것 같아요. 물론 해외 쪽에서도 그런 뉴스 부분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계속 경제 부분들의 문제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외부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일단 수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물론 문제 부분들이 불안심리 부분이 자극했던 건 사실이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경제지표의 글로벌 매크로 부분을 할 수 있는 이 물동량 부분들은 별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우리만 위아래로 계속 출렁거린 부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조선업종의 상승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왜? 조선업종의 수주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당연히 호빵 가격이라든지 이쪽 그 기자재 쪽 부분들은 시차를 두고 여기서는 분명히 뭐가 변하면 시차가 발생해요. 그게 시차가 1년이 될 수 있고 3개월이 될 수 있고 아니면 2년이 될 수 있고 이 시차가 늘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거겠죠. 근데 후방 산업이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은 이건 방향은 바뀌잖아요. 시차는 3개월이냐 1개월이냐 그 시차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경기 자체가 좋아진다는 방향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장보고 부분에 기간제한 부분들 두지 않는 이유가 트렌드예요. 방향성, 정별 우리가 보고 투자 부분들을 좀 하는 거죠. 정별의 이슈상, 그 다음에 산업 사이클상, 글로벌 매크로상 정별에 들어가 있으면 가다가 잠깐 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매일 45도 각도 부분들로 급등 부분들이 나옵니까? 하지만 그렇게 45도 각도 부분들을 저도 바라고 아마 투자자분도 바라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기 풀에 자기가 넘어지는 투자 심리에서 지고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급하니까. 왜? 시장은 천천히 움직이는데 나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동국제강의 장중 21% 급등은 하나의 빌미 부분들이 어디서 나왔냐? 조선업종 최근에 말씀드렸던 급등 이후 산업재 사이클의 중요한 키워드 부분들이 될 수 있다. 하나의 계기가 조선업종이 호빵 가격 상승으로 오늘 기관 리포트 보들이 아침에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멘텀 장세로 말씀드렸죠. 수급,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딱 되면 거기에 수급이 쫙 들어간다겠죠. 그래서 오늘 동국제강, 그 다음에 철강주도 일부 상승 부분들이 특히 동국제강의 강한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산업재 쪽 좋아, 시크리컬 경기 부분들이 아직 급하게 원돌방처럼 일반 양은냄비처럼 쉽게 데펴지는 게 아니라 원돌방처럼 서서히 여기저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덮어지고 있다는, 데펴지고 있다라는, 더워지고 있다는, 가열이 되고 있다는 신호가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6천억 매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방송 들으신 분들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수급적인 관련 부분, 순환매 부분, 오늘도 보면 전기전자 쪽하고 제약 쪽 반등 나오죠. 어제 움직였던 종목권은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다른 바튼들, 전기전자, 제약, 그 다음에 오늘 동국제강 이런 종목도 순환매 부분 계속 돌고 있죠. 그런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은 슬금슬금. 오늘도 종가상으로 보면 외국인은 1000억 정도, 선물단 1200계약 정도, 기관은 뭐 조금 줄었습니다는 500억 정도. 개인의 매도 물량 부분들 땡큐 물량 다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금액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에게 금액은 큰 금액이죠. 근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양쪽에서 2천억도 안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왜? 선물없이 동시 만기 구간이라 했죠. 지수 자체를 급하게 올릴 이유는 없어요. 왜? 계속 이렇게 뭔가 순환매 돌리면서 종목군 서로 조금씩 키 맞추기를 조금씩 올리는 역할 구간이 현재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미국과 중국, 아직 뭐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제 이틀 전인가요? 이번 주 초반에 위안화 절상 부분들을 용인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중요한 의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년 8개월 만에 위안화 절상의 최고치, 그 장중 하루 만에 변동폭 부분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문우신 재무장관도 그것은 환율 조작 아니다. 위안화 약세 부분들은 환율 조작이라고 하는데
위안화 강세 부분은 환율 조작이다.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고, 하나 더.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에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금융시장 개방 관련된 부분하고 특히 이제 직접자산권 관련된 부분들 얘기가 나왔죠. 시진핑이 어제 1대1로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뭐 어떤 부분들을 강조를 했냐면 직접재산권의 역할을 강조를 했답니다. 회의에서 모든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 우호적인 경영 및 혁신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뭔가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도 멕시코 협상 부분들 어떤 내용들이 됐고 주당 16달러의 의미 부분들을 설명드렸죠.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은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마감 브리핑에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어제 거 마감 브리핑 멕시코 납타 협정이 체결된 의미 부분들을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됐죠. 상당 부분이 원하는 대로 지금 수용이 좀 됐어요. 중국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이 계속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가 심층 분석 부분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다. 하이에나가 잡힐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관련된 부분 특집 방송 특별 하드슈 부분까지 분석을 좀 해드렸죠.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손에 손 들고 있는 백기 투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들어줄게 너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좀 용인해 줄게 라고 슬슬 나오고 있는 게 이 직접자산권 관련된 부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1대1로 부족해서 직접자산권의 중요성 부분들 강조를 했고 두 번째 위안화 절상 카드 부분들이 스물스물 1년 반 만에 최대치 절상 부분들 하면서 용인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 부분들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에요. 그런데 8개월 동안 눌렸던 내용들이 풀리고 있는데 서서히 풀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6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계속 그대로 홀딩하거나 추가적으로 풀렸으니까 하락했던 만큼 우리가 더 큰 건 아니더라도 일단 하락의 변동성 부분들을 만들었던 것만큼 하락의 변동성을 만들었던 요건 자체가 해결 구도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하락분의 최소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기술적 반등 부분들로 슈팅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게 우리 증시의 기본 원리 중에 제가 오랜 시장 부분들 시장 봤을 때 기본 되돌림 파동의 기본 목표치예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라는 최소한 거기까지는 우리가 끌고 부분들 가고 아니면 그 구간 내에서는 하락일 때는 매매 부분 못했지만 여기서는 계속 뭡니까 2주 동안 계속 그 얘기 들고 있죠. 트레이딩 장세다. 활발하게 매매 부분들 해야 된다. 그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 구간이에요. 계속. 중형주도 지금 보면 테마성 종목군들 계속 움직이고 있고 대형주 종목군들은 순환매 부분 돌면서 뭡니까? 이제까지 좀 억눌렸던 신용 물량이 1조 6천억 털리면서 상당히 가벼워졌어요. 조그만의 물량 부분들이 들어가도 반등 자체가 탄력적으로 나오는 장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먼 인덱스 오늘 장중에 2,1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장보고 일반 3-2로는 12.4%, 13% 돌파 부분들을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외국인들은 개인의 매도, 휴먼 인덱스 개인의 매도 부분들 한 일 동안 6천억 매도 돌파 부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부분 들어오고 있고 장보고의 수익률 부분들은 호수마다 약간 틀리긴 합니다만은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이 워밍업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장세가 아니라 이제까지 2018년도 또 상승의 압력 부분들을 눌렀던 이 요건 자체가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으로 바뀌고 있다는 포인트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8월 29일 휴면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